안녕하세요.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. 이참수 활용 이론 정리 세 번째 시간. 이번 시간에는 이참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참수 최대 최소 질문 던지면요, 가장 중요한 게 뭐 그래프라는 사실이 그래프 모양이죠.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.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려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대칭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최고차 계수가 양이냐, 음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딱 그리고 이제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표시해가는 부분들,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.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또 그래프 모양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래서 표시해 가서 풀 준비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 뭐죠? 이제 제한 변역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. 주어진 부분에서 제한 변역을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. 제한 범위를 딱 표시. 됐습니까? 뭐 범위 자체가 이렇게 좀 주어지면 그래프가 이만큼을 좀 사용합니다. 혹은 뭐 꼭지점이 좀 들어가지 않아서 제한 변역이 이렇게 되면 이만큼 사용합니다.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해 가면 되겠죠.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함수 값을 좀 구해가면 그 다음에 최대값, 최소값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때 이제 혹시 뭐 또 제한 변역을 표시해 가는 데 있어서 근데 마지막 이런 부분들 좌표 자체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. 이 최소값은 존재하겠죠. 근데 뭐 이런 부분 형태에서는 둘 다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. 혹시 뭐 제한 변역 경계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잘 표시해서 실수 없이 좀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뭐 이참수를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정보 거듭거듭 강조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잊지 말고 좀 잘 처리해서 확실하게 풀이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좀 뭐 풀이하다가 좀 보게 되게 되면 뭐 최고차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주어진 식은 2차식 뭐 구별하는 거죠. 뭐 2차 방정식, 2차 부등식 뭐 뒷부분들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이런 내용들 서로 좀 이론들을 뭐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식들이니까 뭐 표현들하고 식하고 헷갈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 최대 최소 문제를 풀이를 진행하다 보게 되면 2차 방정식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게 좀 x의 문자가 좀 두 개인 경우가 주어지거든요.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. 2차 방정식 한 문자로 좀 고쳐가는 거죠. 한 문자로 좀 고쳐가는 얘기. 실수란 말은 실근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. 중요한 내용이 되겠으니까 d0보다 크거나 같다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. 아주 중요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때 x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좀 사용해서 x 범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x를 이제 계수 취급하고 y의 식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. 그래서 y의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사실, 뭐 거꾸로 y의 최대 최소 물어보면 x로 당연히 정리하는 거겠죠. 됐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표현할 때 좀 헷갈리면 좀 안 되는 거니까 문자가 좀 두 개 들어가면 우리가 좀 살짝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살펴서 우리가 좀 실수 없이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. 뒤에가 는영이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냥 는영이 없는 그냥 단순한 xy의 2차식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면 각각 문자에 대해서 완전제곱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. 이건 뭐 실전 문제 풀이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셨죠?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같은 꼴이 있으면 이건 뭐 당연히 뭐 치환을 해가는 거죠. 치환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? 치환하게 되면 이제 범위가 좀 바뀐다라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이제 절차를 좀 이제 밟아가야 되는 거니까 주의를 좀 기울여줘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제곱을 소거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곱을 소거해가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범위가 좀 생겨간다는 사실, 즉 숨어있는 범위죠. 숨어있는 범위가 제곱 소거하고 이럴 때는 생긴다는 사실들 기억해서 우리가 뭐 전체적인 최대 최소를 풀어할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. 뭐 실수가 0보다 크다, 그다음에 역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산술기합 평균 이런 형태니까 양수음수 고려했을 때 역수합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사실들 기억해서 문제풀이에 좀 적용해야 되겠다. 이런 것들은 뭐 실전 문제를 풀이해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큰 틀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질문을 던지면 그래프 모양의 대칭축을 이용해서 풀어간다. 이런 걸 좀 알아주면 되겠고요. 두 문자로 되어 있는 방정식 꼴 형태가 되어 있으면 실근이라는 말 형태에서 판별식 D를 이용한다. 됐죠? 그 다음에 그냥 2차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전제곱식 꼴 이용해서 X문자, Y문자 각각 구해가면 되는 거죠. 이런 내용들.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환해서 풀 수 있을 때
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소거해갈 때 범위 생기는 이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응용문제 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. 이런 부분들이 큰 골격의 이론 정리가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좀 복잡한 이론들이 아닌데 우리가 실제 빈들은 매우 또 높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. 뭐 이곳에서 우리가 좀 당황하거나 이러면은 좀 우리가 좀 고득점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요. 절대 잊지 말고 무지무지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. 완전 제곱식 정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모양의 대칭축 이렇게 살펴가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. 예제를 통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 7번 정의역 주어져 있고요. 이차함수 주어져 있습니다.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죠. 최고차 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차함수 뭐 그래프 모양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프 모양 딱 그려가면 되겠습니다.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3, 6 약분하니까 뭐 마이너스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. 자 근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의 제한 변역은 0부터 3입니다. 그럼 0, 3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와우 그래프의 일부분 이렇게 좀 사용되는데 와 중요한 것은 뭐 꼭지점 이제 제한 변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. 그러면 주어진 식에 3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9에다가 27, 36, 18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, 45에 43에서 최대값 구해가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0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최대값 43, 최소값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. 어떻습니까? 이차함수 최대 최소 뭐 매우 단순하게 그려지는 거죠. 최고차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그리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 표시하고 제한 변형 표시하고 핵심 이론 다 설명드렸습니다. 됐죠? 이런 뭐 간단한 절차의 부분만 정말 지켜가게 되면 이차함수 최대 최소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괜시리 뭐 완전 제곱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게 좀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.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키포인트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효율적인 풀이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 문제 볼까요? XY 두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능력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방정식이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 x의 최대 최소 물어봤습니다. 이렇게 x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면 x를 좀 뭐 계수처럼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y에 대한 식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2차 y에 대한 2차 식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죠. 2차 방정식으로. 자, 이렇게 됐을 때 자,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한다 이런 얘기는 뭐 근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판별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. 4번에 살펴가면 되죠. b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처리된 부분들이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. 이렇게 처리된 부분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.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해갈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x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 범위를 구하니까 드디어 x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. 최대값, 최소값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큰 흐름 틀에서 풀이법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고 만족한다는 얘기는 근 존재한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러한 큰 흐름 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실수 없이 풀이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됐죠? 풀이 절차 확실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xy가 실수이다라고 되는데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 물어봤습니다. 뒤 아무것도 없이 그냥 2차식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는 2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살펴가면 되겠습니다. 뭐 각각 식들이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최소가 될까 좀 살펴보는 거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는 뭐 그대로 y제곱 플러스 2y 각각 다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러면 2배의 x-1의 제곱 물론 이제 여기다 플러스 1에 플러스 2 됐으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럼 각각 이런 부분들이 제곱되는 부분들이 써져 있으니까 이곳이 0일 때 즉 x값이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해서 최소값
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? 2가 되는 건가요? 2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xy에 대한 식 이렇게 돼 있을 때 아까 이제 2차식으로 돼 있으면 완전 제곱 모양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된다.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예제 10번은 xy가 실수이고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. 뭐 y제곱이 이렇게 있으니까요. x제곱 빼기 y제곱에다가 6x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죠.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근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y제곱은 6x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대입을 해줬는데요. y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게 나왔다. 이렇게 해서 범위가 생긴다는 사실을 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. 뭐 x제곱 마이너스 3x 처리가 될 거니까 x값이 0보다 커놨고 3보다 적거나 이렇게 좀 비환변형이 생기거든요.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. 주어진 식을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처리해서 이차함수가 돼서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또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이곳에 제한변형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. 0부터 3까지 그래프가 일부 이만큼 사용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3을 대입해 주니까 27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해서 9가 되는 거예요. 최대값 9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, 그러면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. 해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. 뭐 이렇게 제한 변액을 표시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이 지금 문제 범위가 없거든요. 그냥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니까 만들어 놓고 풀은다. 그러면 이제 최소값만 쓱 구해 놓고 나서 최대값은 뭐지?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뭐 제곱을 소거할 때 제곱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제곱을 문자로 소거하는 거죠. 이때는 자연스럽게 범위가 생긴다는 사실들.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절대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우리가 좀 대표적인 문항들 예제 몇 개 좀 살펴봤는데 아주 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해가는 부분들, 그 다음에 문자로 좀 이렇게 살펴봐서 지금 뭐 x의 최대 최소를 풀이를 진행했는데 y에 대한 식으로 좀 살펴봐서 근존재에서 해석해서 풀어가는 이런 문제들 됐죠? 그 다음 이거는 뭐 약간 보편적이지 않은 거고, 그 다음 예제 10번 와우, 범위 없는데 범위 만들어서 풀어가야 되는 과정, 아주 중요한 요소들 몇 문항 좀 실어줬으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이어서 예제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x 플러스 y는 1, xy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요. 이때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때는 뭐 가볍게 y 부분에 대입을 하면 되죠. 1-2x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뚝 쓰면 되겠고요. 정리하게 되면 4x제곱에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해서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2차함수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 최고차가 양이니까 또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면 되겠고요.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는 거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x값이 5분의 2 그러면 주어진 식 y는 이꼴 1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y값은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. x값 y값 주어지면 되겠고요. 이때 최소값은 주어진 식에다가 5분의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? 마이너스 5분의 8 나누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? 되셨죠?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. 그러면 이게 또 얼마가 되죠? 5분의 4를 빼는 거니까 5분의 1 되겠군요. 그래서 이제 최소값 최소값 얼마? 5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대단한 거 없죠. 뭐 관계식이 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식의 2차 함수의 뭐 최대 최소를 풀어달라. 당연히 좀 대입해서 한 문자로 좀 살피고요. 2차 함수가 됐으니까 그래프 모양 그려서 꼭지점 좌표 찾고, 이때 값이 주어지게 되면 관계식에서 y값 주어져 있고, 그다음 최소값을 계산해서 최소값 구하고, 뭐 자연스러운 절차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. 뭐 문제 형태만 좀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는요. 이번에는 2차 함수 주어지고 1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어달라 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때는 어떻게 되죠? 2x 플러스 y, 이때 이제 잘 모르면 는 k, 아주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되죠. 그런 다음에는 이 결과를 이용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. y는 그러면 k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해서 제곱분 2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는 좀 딱 정리해주면 되죠. 2x제곱
2x를 이제 제곱하면 4x 제곱 되니까 8x 제곱 마이너스 4k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k 제곱 마이너스 2는 걸 처리가 되겠습니다. 뭐 주어진 식 부분들이 실수에 대해서 이제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가 존재한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겠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. 제곱하니까 4k 제곱이 되겠고 빼기 8배 k제곱 마이너스 2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?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16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약분하면서 k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처리되겠죠? 그러면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 최대값 2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주어진 식은 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? 는 K 수학적으로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처리할 때 쓰는 부분들. 먼저 1차하고 2차가 돼 있으니까 좀 대입을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그러면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해가 존재하니까 판별식 풀어가는 과정. 됐습니까?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사실 교과 과정이 좀 더 많이 좀 진행이 돼 있다면 지금은 이제 판별식 D를 좀 이용했는데요. 나중에 이제 는 K를 놓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기말고사 범위 파트였다면 좀 더 새로운 풀이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은 그게 안 되겠죠. 이게 뭐 이게 4x 제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 D 부분들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주어진 부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판별식 D만 잘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어지는 문제는 뭔가요? X 범위 주어져 있고요. 이때 이제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.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? 일단 X제곱 마이너스의 이런, X가 되겠죠. X 이렇게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을요 이렇게 뭐 치환해서 다른 문자를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X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게 치환한 식의 이제 A 값의 범위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꼭점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면 2분의 1점 처리해서 제한변력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2,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?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?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치환할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만들어 놓고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,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해서 새로운 식으로 이렇게 좀 봐가는 과정. 됐습니까?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최대 최소를 풀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꼭지점에 A 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또 역시 2분의 1 되어 있는데 범위가 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2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집어넣었을 때 최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최소 처리가 되겠죠. 주어진 식 2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니까 2에다가 3 더하니까 5 처리되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2분의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이곳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그럼 얼마예요? 4분의 12에 1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? 그래서 최소값 4분의 11 최종적인 최대 최소가 되죠. 최대 최소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뭐 살짝 좀 응용 문제 그런 형태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까탈스럽게 문제 낼 때 그래도 제법 출제 빈도가 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좀 잘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.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 이렇게 치환해서 이런 식을 보게 되면 나중에 A 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치환한 이 식 부분들 주어진 맨 처음에 이 주어진 제한 변역에서 A 값에 열심히 구해간 것이 이제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 범위를 여기다 표시해서 살펴가는 즉 최대 최소를 이제 자연스럽게 2번 사용합니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뭐 2학기 과정에서 합성함수를 배우게 되면 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뭐 이게 2학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1학기 과정에서도 좀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이론 정리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. 됐죠? 다시 한번 좀 큰 형태를 좀 살펴보면 1차, 2차 주어지게 되게 되면 자,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2차 식 만들어서 최대 최소 구해간다.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차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 형태가 되어 있을 때 는케 하는 이 수학적 아이디어 기억해서 그러면 이제 주어진 방정식을 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판별식 D를 살펴가는 과정. 됐고요. 그 다음 출제가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좀 가장 높은 형태에 해당하는 게 13번이죠. 그러면서 좀 살짝 어려운 거 이렇게 치환된 요소가 있으면 최대 최소 2번 구해가는 절차
제한 변역에서 치환한 녀석의 범위들을 열심히 구하고 최대 최소 구한 것이 범위가 된다는 사실이죠. 그리고 나서 다시 최종적으로 또 최대 최소를 풀어가는 과정, 상당히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론 공부하고 예제들 몇 개 좀 살펴서 배운 이론들 좀 점검을 했는데 이론들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? 좀 까탈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이 참수 활용도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이참수 활용 이론 정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.